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정미옥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 천지인 전문가 유한타증권 김용학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대한항공, 두 번째 용의자 두산, 세 번째 용의자는 금호타이어. 이 용의자 하나씩 불러내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대한항공, 그의 알리바이는 지나간 겨울 여행 수요 증가 예상. 네, 봄이 돼서 그런지 항공주를 비롯한 여행주들 함께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지만 최근에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이 용의자에게 이제 진짜 겨울은 지나갔다고 봐야 될까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잠정치가 발표됐습니다만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또 성수기가 이제 조금 돌아오죠. 3월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여름도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우려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수출입표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보시게 되면 네. 전년 대비해서 우리 수출 물동량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수출입 추이 보시면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해서 지금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수입도 마찬가지로 감소해서 이 수출입 추이만 봐도 물동량이 조금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한 23% 정도가 이 운송 쪽에 화물 운송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수출입이 개선되면은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여행객 증가하고 좀 시너지를 볼 수 있지만 여행객은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에 수출입 추이가 계속 나쁘기 때문에 이 교역량 감소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되고. 또 이제 화물 단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네. 운송 단가를 보시게 되면 도쿄라든지 모스크바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우하향하면서 이 운송 단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가의 운송 단가가 지금 책정이 됐을 때는 물동량이 많이 증가를 해야지 이익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날 텐데 교역량도 감소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운임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턴어라운드를 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재무제표를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재무제표 상황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은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만 단기순이익이 지금 마이너스를 계속 보여주고 적자 구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적자 구조를 보여줬던 비용이 외화 환손실에 따라서 지금 적자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외화 환손실이 개선이 되려면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3월 들어서 급반등이 나왔던 기술적 문제들은 1240원 고점을 찍었던 환율이 갑작스럽게 이제 조정이 급하게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환율이 좀 안정화되겠다는 기대감에 낙폭과대주 순환매 차원에서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차원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위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일단 위험의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용학 대리님께서는 이 용의자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대한항공의 여객 그리고 화물 추이 증거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여객 쪽 승객 수는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좀 증가 성장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화물 추이인데요. 화물 추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정체 국면에 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비중 중에서 여객이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화물이 한 20% 정도 가량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객 수요 증가는 이제 실적 개선에 당연히 도움이 될 전망이고요. 워낙 약세가 좀 부담이긴 하지만, 일단 비용의 한 25% 정도 차지하는 유류비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하락으로나 마진 폭은 좀 지속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항공 부분이 좀 개선이 조금씩 되어가는 가운데 이제 그동안 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이 자회사 한진해운의 리스크였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항공이 한 2,200억 정도 대여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분이 한 33%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운이 좀 좋지 못한 해운 업황이 뭐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추가 자금 우려는 좀 항시 존재하는 리스크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수급적인 부분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그동안 외국인 기관이 좀 지속 매도를 해온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한 30만 주, 뭐 기관이 한 50만 주 이상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바닥권에서 좀 턴을 하면서 3만 원 저항대 구간까지 일단 상승은 했지만 3만 원대 매물 부담감 그리고 뭐 한진해운의 리스크를 좀 생각한다면 아직은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전 위험에 분류를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됐습니다. 일단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여행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화물의 수요는 정체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자회사 한진해운의 리스크가 아직은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환율 변동성 부분도 부담이 된다. 때문에 두 수사관 모두 위험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한항공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두산, 그의 알리바이는 4세 경영 돌입, 그룹 체질 개선 기대. 네, 최근에 두산 그룹주들의 움직임 참 좋았어요. 이제 두산도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산 용의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그 두산 인프라코가 공작기계 부분을 뭐 1조 원 이상 그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급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용만 회장이 이제 그 회장직에서 사퇴하면서 4세 경영 체제에 이제 돌입한다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리스크가 많이 좀 존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조금 좀 점검을 좀 해보면요. 네.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10분의 1 무상 감자를 통해서 뭐 주주 재고 차원의 그런 감자를 했다고 합니다만 4분기에 여전하게 3,750억 정도 대규모 순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고 건설 부문의 업황이 올해도 좀 좋아지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 부담이 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인프라카우도 밥캣 같은 그 캐시카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공작기계 부분을 떼어냈기 때문에 굴삭기 쪽에서의 그 캐시카우를 창출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황 자체도 그렇고 중국 내에서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계속 존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점 사업을 작년에 좀 서프라이즈하게 따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세점 사업이 지금 계속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이거든요. 특히 중국이 좀 공격적으로 면세점 사업을 지금 진출하고 있고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지금 경쟁을 하면서 면세점 사업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그래서 많은 부분이 면세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졌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뚜껑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많은 상황.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오늘 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면세점 사업에 대한 그 입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좀 다시 연장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입니다만 처음에 이제 면세점 사업을 입찰했을 때만큼의 그런 기대감은 많이 좀 꺾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부채하고 이제 자본 총계를 보셨을 때 부채가 무려 약 한 23조 원 정도의 부채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23조의 그 부채 규모 중에서도 순차입금 부분만 8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순차입금에 대한 부담들을 어떻게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극복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점검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동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위험으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용의자 이번에도 일단은 위험의 의견 먼저 제시가 됐습니다. 자, 김용학 대리님께서는 두산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위험한 용의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좀 말도 많았고 좀 탈도 많았던 이제 두산 그룹인데요. 그동안 이제 뭐 최근에 좀 대대적 구조 조정을 좀 하면서 주가 또한 반등도 함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손자회사 두산인프라코가 공작기계 사업을 이제 한 1.1조 정도에 이렇게 좀 팔았고요. 그리고 뭐 두산건설 또한 이제 레미콘 공장 물적 분할해서
그리고 또 보일러 사업부 뭐 이렇게 좀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한 모습은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16년도, 17년도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채권 만기가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 뭐 이런 매각들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는 일단은 좀 넘어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급 대차, 두산중공업이, 두산의 이제 대차 잔고 및 주가 추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대차 잔고가 11월 달에 이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좀 증가를 했었다가 다시 1월 말에 한 250만 주 가량까지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좀 한 180만 주까지 좀 감소를 하면서 이제 뭐 기관 쪽 순매수 유입까지 좀 더해지면서 뭐 수급적으로는 좀 긍정적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요. 자체 사업을 이제 전자 쪽 그리고 뭐 산업 차량, 뭐 연료 전지 쪽 이렇게 좀 흑자로 전부 다 좀 돌아서면서 좀 양호한 상황, 뭐 자체적인 사업 부분에서는 좀 양호한 상황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회사 리스크로 인해서 1조 이상의 자회사 지분 가치 등을 뭐 상장회사, 뭐 비상장회사 모두 합쳐서 1조 이상의 지분 가치를 좀 감안할 때 현재 1조 8천억 정도 수준의 시총은 좀 싼 구간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다. 좀 과도하게 좀 할인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두산그룹 전체적인 뭐 반등 추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회사 두산 또한 좀 반등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석방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게 제시가 됐습니다. 일단 자회사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대차 잔고도 감소를 하면서 수급도 좋아지고 있다. 또한 지분 가치 대비 과도하게 할인이 됐다. 이런 시각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면세점 사업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또 차입금의 비중도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위험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두산,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금호타이어. 그의 알리바이는 장기 하락 후 추세 전환 확인, 외국인 순매수. 일단 알리바이대로 금호타이어 좀 추세 전환을 한 것 같긴 하거든요. 차트상으로는. 어제도 뭐 6% 상승을 하고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자, 그럼 이런 흐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기술적인 좀 슈팅 구간이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역시 좀 잠재적인 그런 그 부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리스크 요인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역시 그 최근에 계속 소개가 됐던 그 조지아 공장에 대한 그 가동,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재료 가격들이 지금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잠깐 좀 그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보통 우리가 타이어를 만들 때는 이제 천연고무하고 합성고무를 많이 원재료로 씁니다. 보시게 되면 천연고무 가격이 계속 우하향하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일단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합성고무 이제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게 되는 이 부타티엔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 않고 낮은 쪽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 원재료 그 안정화된 측면에서는 이제 분명히 스프레드 마진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는 것은 올 하반기죠. 2016년 그 8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중국의 그 난징에 있는 공장이 단계적으로 라인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라인 이전을 하다 보면 가동률을 100% 풀가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좀 우리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파업에 의한 그런 요인이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올해 들어서 종료가 되고 인단협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 타결이 잘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주가에 미리 좀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최근에 이제 매각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각도 역시 뭐 당장 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앞서서 미리 지금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바닥 대비해서는 지금 50% 이상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좀 쉽지 않은 구간인데 오히려 그런 소식들이 조금 걸러지면서 필터링 되면서 이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제 기술적인 접근은 강하겠습니다만 네. 여기서 좀 공격적인 대응은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한 구간으로 보여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험에 소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금호타이어 이번에도 위험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김용학 대리님께서는 금호타이어 이 용의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뭐 일단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인 이제 고무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이제 제품 가격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무 가격 상승기에 주가 또한 상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를 일단 한번 보시면 이제 천연 고무 가격과 이제 합성 고무 가격을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천연 고무 가격이 2월달 대비 한 달 동안 약 한 30% 정도 급상승했습니다. 천연 고무 가격이 이제 동남아 쪽에서 이제 글로벌 한 80% 정도 생산을 하는데 수출량에 대한 감소 합의가 이제 가격 급등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 주가도 한번 보시면 정확히 2월 달부터 턴을 해서 좀 올라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 조지아 공장이 1, 2분기 본격 가동이 시작이 되면서 400만 본 규모의 외형 성장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에서는 자동차 소비세 인하로 판매량이 또 증가가 이어지면서 마진도 한 17% 정도까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 비중이 30% 정도이고 나머지는 좀 해외 쪽 매출이라서 해외 시장에서 판매량이 좀 금호타이어에선 상당히 좀 중요한데 해외 쪽에서의 이런 개선 모습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이제 바닥권 대비 한 40% 이상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0원대 저항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상승하면서 대차 잔고도 함께 같이 늘어나는 것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7,000원대까지 조정을 보이면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에 일단 저는 위험에 분류를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관의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됐습니다. 일단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공장의 가동과 중국 쪽에서의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매각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면서 짧은 시간 동안 50%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존재를 하고 있는 용의자입니다.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좋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두 수사관 모두 위험의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금호타이어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3명의 용의자 알리바이를 확인해봤습니다. 일단 천지인 전문가님께서는 아쉽게도 석방의 의견을 준 용의자는 없었고요. 김용학 대리님께서는 두산 용의자 석방 의견 주셨습니다. 이 용의자 가격 제시해 주시죠. 일단 두산 같은 경우 9만 원대 저항 돌파가 좀 중요한 자리로 보여지고요. 이 구간 좀 돌파 시에는 이전 면세점 선정 이전 가격인 한 11만 원을 목표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8만 원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용의자를 수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